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계 1타 강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25거래일 약 한 달 만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로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미증시에서 암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요. 또 중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큰 산을 앞두고 오늘도 좋은 내용들 담은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1타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1타 강사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달 만에 2,600포인트를 웃돌았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예. 우선 오늘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오늘 지금 이틀 연속 급상승이 나왔죠. 일단 급상승에 대한 조정파가 다음 주 주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에는 또 금리 모멘텀이 좀 살아있어요. 근데 그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일단 금리 모멘텀보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모멘텀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RM 상장이 나왔죠. 상장되고 나서 25%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순환 상승이 좀 발빠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섹터별로 오늘 시장하고 어제 시장하고 다른 점은요. 이제 테마 섹터는 죽어 들어가고 오히려 저평가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룹주들의 저평가된 기업들도 순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뭐 다음 주 주초에는 일단 뭐 조정파가 살짝 진행됐다가 그 금리 인상 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3.2가 나왔는데 이번에 3.7이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3.6이기 때문에 0.1% 정도 나왔다는 거,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뭐 이렇게 시장에 그 영향권은 안 들어오고요.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반대로 4.7에서 4.3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FOMC에서 금리 모멘텀은 이제는 다소 완화된 분위기로 앞으로는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기준이 거기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번 파동,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는 시점, 아마 10월 초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74,000원, 75,000원까지 파동이 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주변주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쭉 이런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수익률이 조금 극대화되는 전략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테마주보다는 저평가된 성장주들을 보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석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5종목, 카스닥 5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었던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눈에 띄고 있고요. 중국발 호재의 힘을 받았던 페노션도 나와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노사 리스크 해소 영향으로 화신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옴시티 기대감 받고 있는 SY 그리고 대동까지 이렇게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1% 넘는 시세를 보였고요. 화신이 8%대,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SY도 3% 상승을 보였고요. 대동만이 마감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종목들 자세하게 장중에는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페노션부터 살펴볼 텐데 HMN 인수전에 할인 지주 등이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죠. 만약에 할인 지주가 HMM을 인수하게 된다면 할인그룹의 해운 계열사인 이 페노션과의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고점을 장 초반에 확대를 하면서 11%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화신 살펴볼 텐데 우선 이 현대차 노사가 지난 12일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을 했죠. 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글로벌 재고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생산 확대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고점을 확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8%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테마가 로봇주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이 농기계 로봇을 만드는 대동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고점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0.4%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약 30조 원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에 사우디와 카타르 등 이 중동의 일부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에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SY도 장 막판에 고점을 확대하면서 3%대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장중 흐름까지도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강사님, 이 5종목 중에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 종목씩 이제 좀 강사님의 페노션부터 분석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페노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페노션은 하림그룹의 계열사죠. 해운업을 갖고 있고 일단 그 HMM 이제 매각 대상에 이제 올라오는데 이 페노션 하림그룹에서 일단 인수전에 참여를 했죠. 네. 그죠? 엄청난 참여를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HMM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물류 쪽에는 1인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HMM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원대면은 어떻게 보면은 박앤세일 가격이라고 판단도 기준이 거기서 셀 수가 있어요. 그러면 HMM에서, 그 페노션에서 HMM을 인수한다 하면은 그 페노션의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 과연 할인지주에 갈 거냐, 인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냐가 이제 앞으로의 그 추적해 갈 부분인데요. 일단 페노션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트상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요. 일단 뭐 장기 하락을 했어요. 지금 뭐 HMM도 마찬가지고 페노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장기 하락파가 계속 유지되는 구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추세대가 지금 2023년도 초에 하단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추세대의 딱 윗상단에 머리를 지금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판단할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금년 상반기 동안 거래량이 나온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은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분출됐다는 것은 바닥이 완성됐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장대 양봉, 좀 그 장대 양봉 치고는 작은 장대 양봉입니다. 한 10몇 %짜리밖에 안 되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는 인수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하림그룹에서 과연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 HMM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여부가 지금 중요한데 아마 가능성은 있다고도 보는데 SN그룹에서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은 참여 의사를 지금 밝히지 않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원산업이나 하림그룹이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뭔가 모멘텀을 찾는다고 하면은 하림 쪽이 좀 우세가 좀 되지 않을까도 판단하는데 일단 이 종목 하나로만 판단했을 때는 현재 가격대에서 월요일 정도에서 눌림 구조가 한번 만들어진다면요. 앞으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일단 5,500원대까지는 추세 방향성이 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점 대비 오히려 상승률이 20-30%짜리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하림그룹이 HMM
인수그룹에 참여해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락 추세에 매듭을 짓고 추세 전환의 시도가 좀 엿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수정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화신이 있네요. 강사님, 화신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센터죠. 네. 그리고 조지아주에 지사를 또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7월 달이죠. 2달 전에 22,000원, 거의 뭐 7,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올라온 상승 종목수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거의 바닥권까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낙폭이 과도해 있다. 어떻게 보면 22,700원에서 거의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으면 이 종목이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121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21선이 상단에 지금 15,000원, 16,000원 구간, 그리고 61선은 기본적으로 16,000원 구간 같이 거의 갭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그러면 보통 11,000원대에서 15,000원, 6,000원대면은 30-40% 이격이 납니다. 그러면 121선 기준으로 현재가 대비 30-40% 이격이 나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 개별주하고 이렇게 조금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조지아주에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 자체도 추가적으로 전기차의 부품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는 21선을 올려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닥에서 위치하고 오늘 21선을 올려놨으면은 당연히 121선까지는 머리를 헤딩해야 되는 존재 조건이 딱 깔리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1차 목적지를 이 121선 15,000원과 16,000원 사이까지 설정해서 매매 전략을 추가적으로 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화신의 차트적인 분석까지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볼 텐데 다음은 대동이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한 종목인데요. 농기계 로봇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기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 같은다면 손으로 다 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이 이제 없잖아요. 우리가 점점 노후화되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봇 생활이 되니까 농기계도 콤바인 같은 거 자동으로 원격 조종으로 하겠다. 그래서 로봇의 핵심 기술을 이 대동이나 대동기업, 대동그룹들이 최근에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올라 상승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통 장대 양봉이 지금 터졌어요.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추세를 돌리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어떤 종목보다도.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거의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100% 상승입니다. 그럼 현재 21선 이격이 14,000원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격은 좁혀 있으면은 발산하라고 이격을 키우라고 있는 거고요. 이격이 크면은 이격을 좁히라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000원을 돌파 시도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이격이 축소된다 하면은 거기서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거래량을 중요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거래량 위치를 보면 거래량은 올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여기 지금 10,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올리는데 근데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지금 캔들 자체가 보시면 상단에서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눌림, 여기서 눌림이 나오잖아요. 현재 눌림이 나오는데 눌림 조정 때 3일째, 이 3일째 보면 이 3일째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러면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보면 털게 만들고 추가적으로 눌림 구조 만들고 2차 상승을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선수형이기 때문에요. 혹시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매수 대응을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눌림 구조를 만들려면 대략 16,000원대나 내려왔을 때 16,000원에서 지지력이 확인되는 걸 확인하고는 가능합니다. 왜? 여기 구조 보면 3일째 눌림 구조가 여기 이 부분에서 눌림 구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붕괴되지 않고 바로 윗골이
만든 그 꼬리 양봉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리량은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한번 눌러줬을 때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 리스크상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은 그냥 보내버리시고 눌린 구조, 철저하게 눌린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N자 파동을 이용해서 디프리 파동이 됐든 추가 상승이 됐든 그걸 노림수로 삼아보면은 뭔가 좀 수익률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2만 원을 돌파하기보다는 조정을 보인 이후에 2차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니 신규 접근은 지금이 아니라 조정을 보였을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하스닥5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근데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꼬리로 흔들어 버릴 겁니다. 개입은 띄어놨는데 거기에 치고 들어간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세하면은 거기서 꼬리로 때리면서 꼬리를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락에서 바로 또 이 종목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철강이 30조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또 입을 줄 알고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봉, 상한가도 장대 양봉입니다. 우리 꼬리 달린 것도 장대 양봉이고, 근데 상한가 장대 양봉은 다음 날에 꼬리로 변동성을 주기 위한 모멘텀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요. 얘는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눌린 구조. 그러면 보통 세력들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종목에는 리듬이 있어요. 각 종목마다 세력들이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리듬은요. 4월 달에 한번 쭉 올렸다가 다시 61선, 121선까지 눌러놨어요. 그리고 N자 파동으로 계속 2차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1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61선, 120선까지 눌렀다가 이 파동이 다시 여기 4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올린 파동이 이어지려면은 8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 게 눈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유자의 현재는 디프리 파동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추세를 한번 10만 원을 돌파시키는 파동이 되는지 여부는 월요일 날 꼬리로 흔들어 놓느냐 아니면 바로 연속성 있게 8만 원을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되느냐 여부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모양새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체크한 후에 만약에 꼬리로 흔들었을 경우는 다시 눌림 파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눌러줬을 때 그때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그래도 디프리 파동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이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추격 매수는 안 하는 전략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예. 네,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바로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월요일장에 어떤 그림을 좀 그려 나갈지 그 방향을 엿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 접근은 여전히 보수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이네요. SY 살펴볼 텐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이죠. 국빈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수혜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에 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앞으로도 수혜가 좀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살아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차트로 보신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여기서 지금 1차 파동이 5월 달에부터 네옴시티 관련으로 해가지고 N자 파동으로 진행되다가 거의 5,500원대, 6,000원 가까이 갔다가 그대로 하락파가 났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이 거리량 상승, 3,000원대부터 6,000원 가까이 상승시켰을 때 이 거리량을 발산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대로 4,000원 가까이 내리는 파동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량, 여기까지 올린 거리량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리량 자체가 내려오면서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방금 포스코 스텔리온처럼 올렸다가 하락시켰는데 이 종목도 리듬을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상방이 더 남았다고 봅니다.
세게 가면은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열릴 수도 있어요. 왜? 네옴시티 관련주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편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 수혜라는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1,300조입니다. 하나로 대략.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 여부.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식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요.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느냐 여부. 근데 이 종목은 철저하게 이 종목도요. 이제는 6,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확인되는지 여부. 한 단계 이 앞전 6월 달과 7월 달의 고가를 벗겨놨어요. 여기 보시면 6월 달과 7월 달에 고가를 벗겨놨기 때문에 이제 눌렀을 때 5,800원과 6,000원이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제 N자 파동으로 신고가 행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8,000원대까지나 9,000원대 크게 가면 10,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격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눌림 구조.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눌림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6,800원, 6,000원대가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눌림 구조를 체크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N자 파동의 노림수가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SY 같은 경우에는 5,800원, 6,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한다 싶으면 그때는 조정 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스닥 5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일타 강사님이시죠.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 함께 일타 강의를 들어볼 텐데 지난주에 강의 진행하실 때 왜 노란톡방 안에서 이해되신 분들 1 눌러주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번 강의는 좀 어떻게 난이도 조절이 있었을까요? 어차피 실전입니다. 지금 전쟁터이기 때문에요. 총 쏘는 법부터 다 알려주고 기초과정 닦다 보면은 전쟁 끝나요. 네? 총 가지고 바로 쏴서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보면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죽냐 네가 죽냐 이 싸움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저는 주식시장도 전쟁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재료성 게임이거든요. 내가 수익률이 있는 내가 따면은 분명히 손실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총을 쥐어줄게 어디를 겨냥해서 어디를 쏴면은 그래도 맞추는 겨냥을 맞춰가지고 확인사살까지는 아니고 그런 구간까지는 제 시간에는 좀 배워둔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모르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은 제가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어렵나? 무섭습니까? 아니요. 네? 질문을 안 해요. 질문. 제가 들어가서 할게요, 질문. 꼭 하세요. 네, 아셨죠? 열심히 답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률 90% 꿀팁이라 해서 윗골이 달린 양봉이라고 생각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대 양봉, 우리가 세력주를 보시면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안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상한가도 장대 양봉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도 양봉이에요. 이 장대 양봉의 형성 과정은 오전장에는 장대 양봉이 그려지겠죠. 오전장에 수급이 쫙 들어오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매도세가 나오니까 음봉이 살짝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가상으로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어떻게 보면 도지형이죠. 이 영망치형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점 구조는 또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여부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집중해 보시고 식사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식사를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시간에만은 집중을 하셔서 네, 오로지 뭔가를- 집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윗꼬리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저항대를 도입하는 윗꼬리. 이 저항대를 도입하는 윗꼬리라는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앞전에 저항대가 수렴 과정이 걸쳐요, 보통. 그럼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 또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통으로 뽑았다가 꼬리로 변동을 주니까 종가상으로는 윗꼬리, 이 저항대를 뚫어놓은 윗꼬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몸통보다는 꼬리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는 몸통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거리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전에 거리량이 100만 주 터졌다 가면요. 이 앞쪽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만 주가 예를 들어서 터졌다 가면은 이 장대 양봉은 기본적으로 20%, 25%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터지면은 1000%, 보통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는 터지는 거리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종가를 지킨다. 이 말씀은 윗꼬리가 종가를 지킨다는 것은 다음 날 눌림 코스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시가가 위에서 출발하든 아래에서 출발하든 윗꼬리가 그 다음 날의 눌림 코스에서 전일의 몸통의 종가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다음 순환 장세로 이어지면서 패턴을 우상향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요. 네. 이렌시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로봇 감속기, 청소기 로봇 감속기, 삼성전자의 90% 이상의 생산량을 거기다 다 물량을 다 대고 있죠. 그러면 이렌시스 같은 종목은 그동안의 패턴을 보시면 계속해서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렴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앞전 고가 이 부분 제가 지금 네모 칸을 치죠. 앞전의 고가 부분을 여기 이 몸통으로 상승시킨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쪽 부분 수렴 과정 걸치고 여기서는 몸통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종가는 윗꼬리로 만들면서 3분의 2, 몸통보다 꼬리보다 몸통이 짧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눌림이 나오죠. 시가, 이 종가에서 위에서 출발하는지 여기 보시면 이 종가에서 위에서 출발하면은 얘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종가에서 아래로 출발하면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 정도의 눌림 코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데 다음날 눌림 코스에서 종가 위에서 출발하면은 바로 상방으로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급상승, 급발진을 할 수 있고 이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날도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것도 눌림. 여기서는 종가를 지켰죠. 다음날 눌림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장대 윗꼬리 달린 양봉에 눌림 코스가 나올 때 거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거리량이 눌림 줄 때 거리량이 없는 거리 패턴은요. 다시 한번 앞전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가 났죠.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린 PTS입니다. 이것도 로봇 감속기예요.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패턴이.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는데 지금 앞전에 보세요. 앞전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렴 과정이 걸치고 난 뒤에 앞전 고가를 돌파시키는 윗골이 달린 양봉이 도지형이 영망치형이 만들어졌죠. 뒤로 대량 거래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의 조정파, 이 한 달 동안에 조정파가 만들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량 거래는 어디에 갔을까요? 여기에 대량 거래는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력들의 휩소, 여러분들 물량을 다 앗아가는 겁니다. 다 뺏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루하게 하면은 개인 투자가분들도 못 힘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릴 생각을 하겠죠. 그걸 이용해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 종목들의 상승이 더 떨어지게 나오면서 얘 윗골이 달린 양봉, 그리고 다음 날 눌림 구조인데 어떻게 됐어요? 종가를 지지해 가면서 바로 상방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현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다가 다시 8,000원까지 돌파시키는 파동속. 지금 눌림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윗골이 달린 패턴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꼬리로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물량을 다 흡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음 날 눌림 때 전일 종가보다 위에서 출발하거나 거기가 붕괴되지 않는다 하면은 다음 파동으로 바로 속도감 있게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우리 앵커님 이해되십니까? 2번이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되신다겠지. 1번, 2번이 치라고 말씀 안 드리죠. 2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요,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 이따가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이해했어요. 방금. 이해했어요? 아, 너무 이해가 잘 예. 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제가 이 방송상에서는 모릅니다. 그렇다 하면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저기 1번, 2번을 치신다 하면은 뭔가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꿀팁의 선정 방법에는 우리가 장기간 박스 수렴을 그리며 한 번씩 터지는 거리량으로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종목이 설정해야 돼요. 왜? 수렴 과정 속에는요. 거리량이 발산하다가 다시 제자리, 왜 박스 안에서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럼 박스 상단에서 거리량을 한번 발산했다가 다시 눌리는데 거리 없이 하락하고 또 올라가면서 거리 없이 하락하고 이런 종목은 매집형 패턴이 자주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박스를 상단에 돌파시키면은 바로 급발진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박스권이나 주요 이평선 상단에 돌파하는 종목. 그냥 장기간 수렴이 길수록 힘의 에너지가 응집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기어다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유심히 더 관찰해야 돼요. 이건 수급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아예 이런 종목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에서 오히려 큰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 수렴이 길면 길수록 그런 발산할 때는 튈 때는 엄청난 파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이론상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학습을 통했으면 경험치를 좀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한 주 갖고라도 이 공부 내용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신다 하면은 빨리 익혀져요. 그런 구조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세력 패턴이 있습니다. 세력 패턴 4가지 패턴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런 패턴이 거의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성격이 이런 성향입니다. 보면 이 패턴은요. 우리가 장대 양봉하면은 윗꼬리가 대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장대 양봉 나온 뒤에 윗꼬리가 살짝 또는 3분의 2 정도 이게 다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 패턴은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일 그 장대 양봉에 종가가 있고요. 중심가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시가, 저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이 중심가를 붕괴되지 않고 우상향 방향 그리고 음봉이 생기면은 다음날 음봉인지 양봉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다음날 음봉인지 양봉인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음봉인데 아직 매수 아니다. 그러면 또 한 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양봉이 나오면은 중심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면은 그건 터닝 포인트 잡겠다는 거예요. 오늘 꿀팁을 너무 많이 드리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얘는 바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 패턴은 3분의 1 정도만 조정파가 유지되는 겁니다. 3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음봉 나오다가 양봉 도지형 같은 종목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얘도 반대로 바로 N자 파동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패턴 보시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하단에 이 시가보다는 위, 거의 25% 주점이죠. 이걸 4등분으로 나눈다 하시면 중심가 아래니까 25%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이 지지라는 건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지지받는지 알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요. 이 기울기에서 현재 내려왔으면 이 기울기에서 이평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만 판단 기준을 거기다 두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차트의 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최악입니다. 같은 장대 양봉인데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면요. 시가 아래까지 하락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시가 아래. 이 시가 아래까지 하락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거겠죠. 기왕이면 중심가를 지지하는 종목의 패턴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건식도 따릅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 급소 찾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핫 이슈. 장대 양봉은 뭔가 이벤트적인 기업적인 이벤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노봇 관련주면은 뭐 삼성전자의 노봇, 엄청난 대규모 투자 이런 종목의 노봇 섹터들이 최근에 들어서 장대 양봉을 뽑은 것처럼 뭔가 이벤트가 크게 터진 종목들이 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패턴을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같은 장대 양봉이어도 다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지의 여부. 이게 보시면 대량 거래가 장대 양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1000% 이상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여부.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은 500억 이상.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 거래 대금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1000% 이상이면 예를 들면 100만 주가 터졌을 때 1000%에 1000만 주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로요.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은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 이상 터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수령 기간 속에서는 3% 상승했다가 3% 하락하고 5% 상승했다가 3% 상승하고 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가 장대 양봉이 뚝 터지면은 20% 이상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이 터졌는지 여부.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가 12% 이상에서 마감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시가 대비입니다. 종가가 12% 이상. 그리고 핫 이슈가 부각되었는지 기업적으로 이벤트가 살아있고 앞으로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관련주 종목군들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장대 양봉 그리고 또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장대 양봉 계속 이벤트가 살아있잖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면은 눌린다고 해도 거기서 떠있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에도 다시 장대 양봉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이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종목 위치가 보시면 기본적으로요. 이게 펜이에요. 이게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장대 양봉입니다. 상한가가 장대 양봉인데 음봉이 터졌죠. 음봉은 거래량이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보다 덜 나왔죠. 그러면 이건 물량이 털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통 상한가가 들어갔던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음봉이 터졌을 경우는 이 거래량,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의 2배 이상은 터져야 물량을 털고 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량을 털지 않고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장대 양봉의 중심 가격을 지지받고 11선, 21선이 우상향 방향을 걸친다는 것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만들어지고 또 이동통신 관련주, 뭐 통신 관련주냐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섹터별로 이 종목이 내가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어떤 변동성으로 어떤 영향권에서 이 종목이 올라갔는지 여부를 한번 뉴스 데이터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서 목큐리 한번 찍어보면은 이 종목이 왜 장대 양봉을 그렸는지 그 여부가 거기서 나타나니까요. 거기서 이런 패턴. 장대 양봉 나오고 눌린 구조가 나와도 괜찮은데 이 장대 양봉의 중심 가격 하나 딱 꺼보세요. 그러면 이 중심가를 기준으로 눌렀을 때 지지받는 여부. 그럼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제가 하루 이틀 3일 4일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고 양봉이 탄생했잖아요. 그럼 양봉이 탄생하면 이걸 돌려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 종목도 보세요. 이 음봉이 터졌어요. 장대 양봉 나온 뒤에 음봉이 터졌는데 하단을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보다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대 양봉 거래량보다 안 나와서 또 눌립니다. 눌리는데 여기에 이 캔들의 중심가에다가 딱 선을 하나 꺼보세요. 저기 끝까지 선을 꺼보면 저기의 저항대하고 중심가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1선을 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순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 상무부에서 15개 기업, 미국 기업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하고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 또 협의를 한다니까 그런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죠. 그럼 다음 주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여부부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신다 하면 다음 주에 순환 상승이 어떤 구조로 또 어떤 섹터가 또 움직일 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SB 시스템. 얘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올렸어요. 그리고 장대양구 상한가 딱 만들었습니다.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다음 날 음봉으로 떨어져요.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중심가를 깼네. 그러면 다음 날 보세요. 다음 날 음봉 떨어지면은 매매 대상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날 보세요. 이 종가보다는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아래 이평선을 한번 보세요. 5일선은 붕괴됐고 11선, 21선은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세 라인, 여기 양봉, 음봉 났지만 여기 고가에다 라인 하나만 딱 그으면요. 여기서 이 음봉이 여기서 왜 지지를 받는 역할을 했는지 이 세 개의 캔들에서 받쳐주는 역할과 11선의 우상향 방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오늘 같은 날도 위로 상승세가 약하긴 약하지만은 살아있고 얘는 다시 한번 거의 상한가의 양봉인데 눌린 구조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고가까지는 한번 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노란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유성이라는 종목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이죠.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은 앞전의 고가 부분을 돌파했던 아까 저희가 공부했죠. 윗골이 달린 거래량 대량 거래 터졌죠. 윗골이 달린 종가의 저가를 다음 날 붕괴하지 않고 바로 시가 고가부터 바로 당겨버렸죠. 우상향. 그리고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음봉인데 이 두 개의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거래 만들어지고 이 음봉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3분의 1도 안 터졌다는 겁니다. 아주 소량 터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였다가 오늘 꼬리로 고가까지 올렸다가 꼬리로 흔들어놨는데 이 꼬리는 우리가 종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플러스를 만들어 놓은 종가는 얘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꼬리로 흔들어놨고 다시 눌러주면은 다시 저 고점을 돌파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매매 대상을 짠다고 하면은 뭐 다른 종목 필요 없습니다.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지 제가 아까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공부를 시켜드렸으니까 그 공부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 응용해. 한 주라도 학습을 통했으면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익혀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쟁이 바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2년이 흘러가잖아요. 우리 시장에 발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 번의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패턴의 종목을 찾아가지고 한 주 갖고 매매 전략을 짜가지고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니까 그게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종목, 이런 패턴을 제가 월요일에 한 2종목 정도 여유를 드릴 거니까 그런 전략으로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바로 실전에서 써볼 수 있는 전략들을 들어봤는데요. 강의를 들어도 나는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 받아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일타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일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일타 주식은 KMW입니다. 5G 모멘텀 부각된다라고 하죠.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KMW였습니다. 강사님, 사실 오늘 벌써 오전장에 VI 발동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이 종목, 이 같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이제 시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재편된다는 거예요. 주도주 자체가. 근데 주도주가 재편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1년, 2년 바닥을 찍어버린
종목 패턴들, 그리고 섹타잖아요. 우리가 5G, 6G, 그리고 미국에서는 55조를 투자해가지고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을 반자율주행이잖아요. 그리고 로봇 1인 1가구 로봇 시대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향후 한 10년 이후 전에는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프라라는 것은 5G나 6G가 완성돼야, 모든 전국망이 돼야 스마트 시티가 완성되고 전 1가구 1로봇 시대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프라가 설정된다는 것은 KMW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다 엮인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바람의 방향이 틀려졌다고 제가 주도주가 섹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패턴을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지금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8만 원대에서 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의 거래량이 하나도 거의 없은 바닥권 거래량에서요.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런 종목은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돌리게. 제가 항상 제 철학이요. 영원한 불황도 없고 영원한 호황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이상 올라가면 그 종목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어느 이상 바닥을 완성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그 고점까지는 몰라도 3분의 2까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방금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강의 시간에. 그럼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딱 나오고 난 뒤가 중요해요.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표시가 안 되네. 예, 제가 여기 표현을 할게요, 말로. 제가. 그러면 장대 양봉 나온 뒤에요. 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거의 올렸던 거 거의 토해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한 10% 이상 하락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갭을 메꿨어요. 그러면 어제 조종파가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세요. 어제 전일 거래량. 전일 거래량은 이틀 전 거래량보다 약해요. 그리고 오늘 종가는 거의 고가 패턴인데 오늘 대량 거래가 또 터졌어요. 그리고 종가는 고가 패턴. 그럼 이런 종목은 3일 동안의 매집이 완전히 다 쓸어 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전 위에 121선 딱 16,000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 121선 이격을 메꾼 이후에 N자 파동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력이 확인되면은 이제 다음 파동은 2만 원까지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종목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인프라는 5G 인프라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전략이 만들어질 거고, 최근에 에이스테크나 그리고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군들도 파동이 좋아요. 우리가 2,000원까지 빠졌던 에이스테크가 5G 이 미국 그 수혜로 인해서 오히려 거의 3,500원, 4,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그 패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장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량주예요. 그럼 8만 원, 9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하락시켰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가격 이격을 메꿀 거냐 여부는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고 싶다 하신 분들은 톡방에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1타 주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강의 내용 그리고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요약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강의는 승률 90% 도전, 장대 양봉 매매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KMW였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